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예전부터 저희에 대해 폭락론자라고 매도하며 저희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지역들 중 오른 곳이 있으니 폭락론자 말 믿고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손해라고 말하는데요. 과거에도 집값이 비싸다고 했지만 결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더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올해 초에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등 여러 가지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락론자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맞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저희 라이트하우스가 몇 년 전부터 하락 영상을 올렸는데 지우고 나서 다시 올리고 있다고 하는 루머가 돌고 있던데요. 저희가 이전에 하락 영상을 올린 적이 없는데 지웠다는 증거는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니들 가지고 있는 집이 안 팔리는데 누가 자꾸 하락을 예측하니 이 영향으로 인해 더 안 팔린다고 생각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구라까지 치면서 이상한 여론 만드는 건 너무하지 않은가요? 저희가 2019년 2월 14일 대구 영상 올릴 때 2주 동안에 구독자가 1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늘었다고 시장 멘트 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하락 영상을 올렸던 사람이면 기존 구독자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설마 이 사람들이 다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주 만에 구독자 1만 되었다고 올릴까요? 커뮤니티에도 수정이 안 된 글로 시작한 지 8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만에 10만 구독자 달성되었다고 감사글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확인도 안 해보고 몇 명이 올린 거짓말을 사실처럼 신봉하며 퍼다 나르는 꼴이 딱 지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떼쓰는 5살짜리 애들만도 못한 수준이네요. 우리가 싫은 건 알겠는데 거짓 음모론을 사실인 것이냐 구라는 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설마 썸네일 바꾼 걸로 몇 년 전 영상 지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구독자분들이 주제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바꾼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전 영상 없어졌네? 지웠나? 근데 언제 올렸던 거지? 몇 년 전 아니야? 라고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 몇 년 전 올린 영상을 지웠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뇌피셜만 가지고 거짓을 전하는 건 역시 본인의 무식함을 말하는 거겠죠. 분명 말하지만 니들이 폭락론자라고 말하는 우리 유튜브는 올해 초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의견을 하나씩 만나봅시다. 첫 번째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평생을 살기에는 주거가 불안하니 실거주 한 채는 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저희도 실거주 한 채를 내 집 마련으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 내 집 마련을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원의 가치가 있는 볼펜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볼펜의 시중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할 때 볼펜 회사에서 매달 100원씩 2,000원까지 올려서 판다고 하면 가치가 2배로 올라가나요? 급한 몇몇은 사겠지만 결국 그 볼펜은 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수요가 급감하겠죠. 그럼 볼펜 회사에서 망하더라도 계속 2,000원으로 팔까요? 아니면 가치에 맞는 가격인 1,000원으로 다시 하락시켜서 팔까요? 어떤 물건이라도 가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팔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치에 맞는 가격까지 차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때 실거주로 한 채를 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가치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할 볼펜이 필요한데 지금 2,000원에 파니 1,800원일 때 샀으면 싸게 산 것이라고 우기는 것 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올랐으니 상반기에 샀으면 이익 봤을 텐데 떨어진다고 해서 안 샀으니 폭락론자들 때문에 돈 못 벌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 원리의 기본도 모르고 말하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때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만 비로소 돈을 번 것이죠. 즉 내가 팔 시기에 산 가격보다 올랐어야 하며 양도세나 투기를 위해 빌렸던 대출에 대한 이자, 그간 냈었던 취득세, 보유세, 중개보수 등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도 다른 투자 상품보다 기간 대비 높은 수익을 내야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내가 생각하기에 고점에 올라서 팔고 싶다고 하면 팔리는 시장인가요? 주식이나 가상화폐, 금, 달러 등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황금성이 매우 낮은 자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은 매수 심리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매도해야만 돈을 벌 수 있음에도 폭탄 돌리기로 상투 잡기 놀이 중이면서 이것이 지금 돈 번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9.13 때 이미 정부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 및 여력이 감소하며 한 번의 하락세를 겪었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이상징후가 생기면 규제를 계속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르면 또 규제하니 오를 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오르면 시장이 정부를 이긴 것이니 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맨날 매수 심리 조장하려는 사람들은 수요는 남아돌지만 매물이 잠겨서 거래량이 적은 것이라고 우기는데요. 실제로는 사람들의 여력 감소로 수요가 떨어졌고 매도자들 중에서도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들이 없어 못 팔게 되니 거래량이 적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계속 오른다고 조장하여 결국 하반기에 상승세를 탔다가 어떻게 되었죠?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고 11 긴급대책에 이어 12, 16 종합부동산정책까지 나왔습니다. 고가주택 대출 막혔고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가고 보유세 역시 대폭 늘어나게 되었죠. 따라서 수요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가격을 선도해온 고가주택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락하면서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는 상황이 전망되니 이제는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오르면서 받쳐준다는 개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즉 그때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만 잔뜩 내게 된 상황이고 막상 팔 때는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급매로 싸게 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시세만 높아졌다고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웃기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니 지금 사도 결국은 오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들 팔아먹으려고 별 쓰레기 같은 개소리들을 장렬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2015년부터 집값은 화폐 가치 하락을 나타내는 물가 상승률 대비 몇 배나 올랐고 항상 직거래되는 통화량 또한 가계 M2를 보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즉, 주 소비층의 유동성이 별로 늘지 않았기에 유동성 증가로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이요. 2011년에도 식당에서 공깃밥은 1,000원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쌀의 가치도 같이 떨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오히려 밥은 매일 재생산되기 때문에 신품이고 집은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 되는데 말이죠. 이들 말에 따르면 자동차도 집에 있는 장롱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겠네요. 자꾸 짜장면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으니 집값도 정상적으로 오른 것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 전이랑 비교하지 말고 집값이 급등했던 최근 5년이랑 비교해볼까요? 2014년 기준 4,500원 하던 서울의 짜장면 가격은 현재 5,154원으로 한 15% 올랐습니다. 김밥은 오히려 떨어졌고 가장 많이 오른 삼겹살이 16%가량 올랐네요. 그런데 감정원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 가격을 뽑아보면 집값은 5년간 66%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른 걸까요? 저기서 약 50%포인트.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30%는 하락해야 2014년에 거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화폐 가치 하락에 걸맞는 가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가치에 맞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는 이 거품이 빠지고 난 뒤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들이 차익을 올릴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집값은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난리를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서 힘겹게 유지하다가 결국 대출이자나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들의 급매물, 경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지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려고 부담을 떠넘기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희소성이 높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물건이라도 지금 가치에 10년치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달러든 주식이든 금이든 현재 가치보다 떨어졌을 때 차익을 기대하고 사는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니 지금 가치보다 10년치 이상 비싼 가격으로 사라고 하면 비웃음밖에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만은 나중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를 것이니 지금 가치보다 비싸게 사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딴 개소리를 자기들 딴에는 나름 합리적인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 쓰라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 가지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무슨 무적 치트키도 아니고 화폐가치 하락이니 유동성이니 말만 하면 지들이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는 거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락론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돈 못 벌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호가와 수익의 기본적인 차이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재료를 가치 이상으로 사게 되면 재료를 사는데도 한계가 있고 수익 역시 많이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밥값도 오르게 되니 손님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결국 비싼 재료를 비싼 냉장비로 보관하다가 안 팔리니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라도 밥값을 낮춰 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집값이 아무리 오르고 있더라도 이미 가치 이상으로 비싼 가격인데다가 대출 제한으로 인해 집을 사는데도 한계가 있고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로 만일 오르더라도 수익이 많지 않죠. 게다가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 수요도 줄게 되는 거고요. 결국 비싼 거품 가격으로 집을 사게 되면 비싼 보유세를 내다가 팔리지 않아 집값을 낮춰 팔 수밖에 없으니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라고 하는 이유는 투기꾼들이 안 팔리니까 매수 심리를 조장하기 위해 하는 말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폭락론자들 때문에 돈 못 벌었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같이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 때문에 돈 못 벌었습니다. 차익을 노리고 집을 샀다가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부담이 생기니 빨리 팔아야 하는데 자꾸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니 이를 들은 사람들이 사지 않게 되면서 매물이 안 팔려 고생하고 있는 투기꾼들이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